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토록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환율이 지금 1470원을 돌파하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환율 변동이 아니라 새로운 비정상의 시대, 환율 1400원 이상이 뉴노멀 시대라는 평가입니다. 정책적, 구조적, 국제 환경적으로 모든 요인이 중첩되면서 원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6월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이 136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1475원이고 무려 110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가 8% 이상 약세고요. 주요 통화국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하락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달러 인덱스는 거의 상승하지 않고 박스권을 유지했다는 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게 한국만의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저하가 환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작년 12월 계엄령 사태 때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그만큼 환율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언론에서 아무리 한국이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좋다고 하더라도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환율은 지난 계엄령 사태 때만큼 심각합니다. 렛츠고! 지금 원화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가장 핵심 원인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실패입니다. 미국은 긴축을 지속하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한국은 반대로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미국보다 더 많이 시중에 통화를 공급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M2 통화량이 4,300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4,400조 원을 돌파하면서 5개월간 거의 100조가량 증가하면서 2% 이상 늘었습니다. 유동성은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 이른바 코스피 5천을 위한 자금으로 흘러갔고 기초 체력이 없는 유동성 장세는 빠르게 소멸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해통화 M2가 전년 대비 8.5% 급증했고 같은 시점 미국은 겨우 4.5% 기축통화국보다 더 많은 거의 2배 이상의 통화량이 시중에 풀렸습니다. 한미금리 역전폭도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2.5%, 미국이 많이 따라 내렸어도 3.75%, 역전기간과 역전폭이 사상 최대입니다. 이 격차에서는 돈이 한국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완화적 통화 사이클을 유지하겠다고 고수했고 그 결과 환율은 정책 실험의 희생양이 됐고요. 오로지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서민이 위하는 척, 금리 올릴 때 서민이 위하는 척 하면서 따라 올리지 않고 금리를 내리지 말아야 할 때 미국 핑계를 대면서 그 누구보다 금리를 빨리 따라 내렸습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고환율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죠? 정말 나쁜 사람인데요. 해외 투자가 쿨하다면서 유행처럼 투자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건 서학개미, 해외 투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국내 증시에 당하고 넘어간 거다. 그리고 서학개미가 매국노냐 이런 격한 반응을 보였고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본인 자녀는 유학 보내고 유학 자금만 20억 이상 송금하면서 지금 환율의 급등이 본인 탓이 아니라 그리고 정부의 정책 탓이 아니라 오로지 서학개미가 해외 투자를 해서 원화를 매도해서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모든 잘못을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오로지 기득권층, 권력층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그들만 배불려주고 지금 이제 문제가 일어나니 서민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리고 그 탓은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 국채금리 5년물, 10년물만 봐도 정확하게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에 시작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엄청 공급했고 민생 소비 쿠폰 발행까지 그리고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까지 모두 다 선거를 위한 초석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은 불가피했고 국채 공급이 계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국채 금리를 올리려고 기를 쓰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채 공급이 증가하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외국인은 채권을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고 또다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억하시나요? 베네수엘라 파탄 역시 재정 확대와 통화 정책 실패 조합이 만든 비극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잊고 있는데 한국은 현재 민감 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본다는 신호로 국제에서 아주 신뢰도가 떨어졌고 해외 투자자의 한국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돈 많은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370억 달러를 투자했고 SK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에 38억 달러를 투자했고 현대차는 조지아에
26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단순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고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해외로 고임금 일자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인데 해외에서 제조해서 해외로 팔고 벌어들인 달러가 지금처럼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 속도 역시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올 근거가 없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만 돌파해도 국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됐다고 엄청나게 얘기했었습니다. 이 얘기한 게 24년 4월 달입니다. 이 당시에는 1,400원 돌파하자마자 민생 경제를 돌봐야 된다고 그 당시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했지만 지금 정권을 잡고 나서 1,500원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국가 경제 위기 현실화라는 말을 정부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똑똑한 유튜버들, 정말 한국 경제를 생각하는 유튜버들만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한국 경제를 뒤로한 채 오로지 내란범들 잡기, 편가르기 이런 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란 종식을 해야죠. 하지만 지금 환율만 봐도 국가적 위기인데 이게 가장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위기를 알리는 고환율은 단순한 일시적 쇼크가 아니라 동시에 터지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둔촌주공 살릴 때부터 이미 부동산에 모든 정책을 올인했고요. 현재 고환율은 성악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 때문이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의 기득권층을 위한 행동,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지 않고 있고 무너진 통화정책, 그리고 역대급 재정 적자, 또한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 외환 보유액의 질적 악화, 그리고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는 이런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환율은 대한민국 경제를 보여주는 체온계와 같습니다. 지금 체온은 거의 열이 아니라 화상 수준이고 앞으로 1,500원 돌파가 시간 문제일지 지켜봐야 되고 시장의 컨센서스는 현재 1,600원 이상까지도 열어둔 상황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정책 신뢰 회복을 해야 되고 통화정책 정상화를 해야 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내년 선거도 있고 이창용 하는 총재는 절대 통화정책 정상화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내릴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외환 보유고 국민연금을 털어서 버티자, 시간 끌기 이 작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위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